대선급 재보궐. 이재명 상임 고문을 철회해야 합니다. 탱크가 필요할 때는 탱크를 동원해야지 우리 가장 큰 자산이잖아요. 그 자산을 놔두고 무슨 선거를 치릅니까? 이 전쟁터에서. 이재명 상임 고문을 후보자로 의결했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정치 끝내기에는 아직 너무 젊어요. 존중받는 정치인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난 1년간 그리고 길게는 지난 10년간 제가 재충전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는 분당갑뿐만 아니라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의 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제 몸을 던질 생각입니다. 연고가 있는 곳에 출마를 하는 것이 기본적인 정치인으로서의 상식이자 도리입니다. 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6월 1일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판이 갑자기 확 커졌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이 인천 계양을 출마를 확정하면서 전면에 나섰고요. 안철수 전 인수위원장도 국민의힘 후보로 수도권이죠. 경기 분당갑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네, 이재명 고문 출마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 당내 갑론을박이 있긴 했지만 이 고문 결국 출마 결심을 굳혔습니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 대변인 얘기 들어보시죠. 최근에 지도부가 이재명 상임 고문께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직접 출마해 줄 것을 요청을 했고 이재명 후보도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계양을에 출마를 하고 또 동시에 이번 선거 선대위에 총괄 상임 선대위원장을 맡기는 것으로 결코 계양을도 그렇게 녹록한 곳은 아니다라는 여러 여론조사 결과도 있고요. 전체 선거판을 다 리드를 해야 되기 때문에 후보가 계양을에 출마해서 거기서 원내 입성을 반드시 성공시키고 인천 지역과 여타 지역에까지 그러한 효과가 미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하는 그런 결정이었다 말씀드립니다. 네, 이재명 민주당 전 대선 후보, 지금 민주당의 상임 고문인가요? 예. 대선이 3월 9일이었으니까 이현정 의원님, 네. 대선이 끝난 지 2달이 채 안 됐습니다. 네. 그런데 국회의원 재보궐 그것도 인천 계양을에 출마를 공식화했어요. 2달도 안 된 시점에 이재명 고문의 인천 계양을 출마의 결단, 어떻게 우선 평가하고 싶으세요? 제가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이제 하굣길에 가면 네. 그 문방구를 피해서 다니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유혹을 참기가 어려운데 정치인들한테는 이 선거라는 유혹을 참기는 참으로 어려운 것 같아요. 이 선거라는 걸 통해서 본인의 에너지를 축적을 하고 또 정치적 영향력을 이제 확대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사실 이재명 후보가 얼마나 참을까 저는 솔직히 내부적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네. 과연 이분이 얼마나 집결할 수 있을까 했는데 뭐 결국 예상대로 이번에 출마를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원래 이제 이재명 후보 전 후보 스타일로 보면 정면 돌파 네. 그런 분당을에 출마를 해서 분당갑에 출마를 해서 본인의 대장동 문제를 좀 정면 돌파하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네네. 역시 이제 편안한 어떤 면에서 보면 당선이 거의 뭐 이게 보장이 된 듯한 네. 그런 계양을로 이제 결정을 한 것 같아요. 안철수 후보 인수위원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안철수 위원장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축적의 시간을 갖겠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러나 또 본인이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 합당을 해서 뭔가 정치적인 기반을 좀 다져야 되는 시점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은 배지가 필요했고, 배지가 필요하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아마 분당에 이제 출마하는 것 같고, 네.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보면 이런 여러 가지 정치적인 즉 민주당 내의 주류로 부상하는 문제, 두 번째는 본인과 관련된 여러 가지 수사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걸 돌파를 해야 된다는 이제 필요성, 네. 이런 복합적인 문제가 결국 이런 출마라는 어떤 면에서 보면 참 대선 끝나고 이렇게 빨리 출마하는 경우는 저도 처음 보는데 네. 이런 빨리 이 선거판에 뛰어든 것 같습니다. 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고문의 지방선거 출마 역대
초고속 등판이 아닐까 역대 싶습니다. 초고속입니까? 네, 예. 대선 패배 이후 가장 빠르게 정계에 복귀했던 이회창 전 총재도 8개월이라는 공백기를 뒀었거든요. 최진봉 교수님, 네. 이 고문 왜 이렇게 복귀를 서두른 걸까요? 일단 당에서 이재명 고문에 대해서 출마를 적극적으로 계속 요청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상황이 잘 아시는 것처럼 윤석열 당선인이 이제 취임을 곧 합니다. 취임하고 나서 20일 만에 선거가 치러져요. 컨벤션 효과가 분명히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바이든 대통령이 또 방한을 해요. 그것도 또 하나의 이벤트가 돼요. 이런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보면 민주당 입장에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뭐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밀리고 있는 양상이거든요. 네. 이런 상황에서 정말 뭐 분위기를 좀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이재명 고문이 등판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었다. 민주당이 고육지책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다른 이벤트가 전혀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 어떤 걸로 그럼 판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물론 뭐 이재명 상임고문이 나와서 어느 정도 판을 흔들지를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어떤 것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런 어떤 전략적으로 불리한 상황에서 판을 좀 흔들 수 있는 카드가 필요했고 그것이 이재명 상임고문이었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이재명 상임고문이 이제 인천에 출마를 하시지만 결국은 또 전국을 돌면서 지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후보들은 얼마나 오기를 바라겠습니까? 손 한번 잡고 지지 연설해주고 사진 찍고 이런 거 얼마나 기대를 하겠어요. 그러다 보면 조금 그래도 개항을에 출마하면 그럴 여유가 생길 가능성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재명 상임고문이 출마를 할 수밖에 없었던 당의 여러 가지 강력한 요청 이런 부분들이 작동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번 6일 지방선거에 뭔가 이벤트라고 내세울 만한 게 이재명 상임고문의 출마 카드가 아니었겠느냐 먼저 이런 분석이셨고 이재명 상임고문이 인천 계양을에 출마를 하겠다 이렇게 전해지자 국민의힘이 가만히 있을 리 있겠습니까? 집중 포화를 쏟아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당장 정당성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정당성을 찾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고요. 대선 과정에서만 하더라도 분당과 그리고 성남, 경기도와의 인연을 강조했던 이재명 전 후보가 아무 연고도 없는 인천 계양으로 외곽순환도로 반바퀴 타가지고 간 것이 저는 국민들에게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든 원내 입성해서 본인에 대해서 진행되려고 하는 여러 수사에 방탄을 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역시나 했는데 역시나였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당장 이렇게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그래픽이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이재명 상임고문의 인천 계양을 출마와 관련해 인천 출마는 명분 없다. 이준석 대표 그렇게 얘기했고요. 김은혜 지금 경기지사 후보죠. 대장동 등지고 도망갑니까? 유정보 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입니다. 인천은 도피처도 은신처도 피난처도 아니다라고 맹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께요. 그 질문 드릴게요. 이재명 고문이 인천 계양을 출마인데 인천과 이재명 상임고문과의 뭔가 연결고리나 이런 게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땐 전혀 없을 것 같은데. 전혀 없습니까? 네네. 제가 확인한 바로는 전혀 없고 네. 이번에 대선 출마하셨을 때 좀 가보진 않았을까 인천 갈 때 그 정도 아닐까 싶은데 출마는 본인 선택이고 공천은 당의 결정이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상인은 신용을 먹고 사는 사람이고요. 정치인은 명분을 토대로 하는 사람인데 과연 명분이 있을까? 더군다나 이번에 열리는 보궐선거 중에 계양만 있는 것이 아니고 7군데 있죠. 예컨대 계양만 있었다 그러면 뭐 내가 나간다 어쩔 수 없이 이게 되는데 분당이 있잖아요. 분당갑. 근데 분당갑을 때려치우고 계양을 간다? 계양이 어떤 데냐면요. 인천이 굉장히 민주당세가 강한 곳인데 그 인천에서도 부평구와 함께 민주당세가 제일 강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나가면 거의 뭐 90% 이상 당선될 수 있는 그러한 곳인데 지금 서울시장 민주당 후보인 송영길 후보가 거기서 5선을 한 지역구 아니겠습니까? 거의 스트레이트로 5선했죠. 맞나요? 중간에 이제 잠깐 그 인천 시장 하려고 나갔을 때 그때 보궐선거만 그 반대당에서 국민의힘 쪽에서 됐을 뿐이고 20년 넘게 지금 거의 이제 민주당에서 국회의원을 배출한 곳이고 그다음에 요번에 이제 대선이나 직전 총선이나 아주 큰 차이로 민주당이 이겼던 곳인데 제 생각에는 계양을 주민들 입장에서는 좀 황당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뽑은 국회의원이 임기가 다 되기도 전에 인천시장 나간다라고 하면 그게 그 이해가 되겠는데 엉뚱하게 계양이 유일하게 그 인천에서 서울과 붙어있는 지역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송영길 의원이 서울시장으로 나간다. 그것도 황당한데 이번에는 계양을 대표하려고 하는 것은 거의 없는 이재명 후보가 이제 온다라고 하면은 쉽게 말하면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된들 계양을 위한 국회의원이라기보다는
이재명을 위한 개항을이 아닌가 이제 수단화가 딱 될 것 같아서 네. 제 생각에는 이제 개항을 주민들로서는 그렇게 심기가 편하진 않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현정 의원님 네. 결국에는 이제 말씀하신 거를 들어보면은 정치적 고향보다는 이제 좀 더 당선 확률이 높은 곳으로 그렇죠. 간다 이런 얘기로 들리는데요. 어떻게 네.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좀 저는 이재명 후보가 그러니까 단순히 지금의 배지를 다는 문제보다 네. 궁극적인 목표는 일단 대선이지 않겠습니까? 다음 대선이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좀 멀리 내다보고 큰 행보를 했어야 된다고 보는데 네. 왜 이렇게 조급했을까라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는 이번 대선 과정에서 이 대장동이라는 어떤 이 문제 이게 계속 따라다녔거든요. 네. 근데 이걸 돌파하지 않으면 아마 앞으로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지금 대장동 수사도 진행되고 있고 그렇다면 본인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대장동은 단군 일의 최대 지역이다. 최대 환수를 한 지역이다. 그렇게 본인이 대선 과정에서 끊임없이 TV 토론을 통해서 이 대장동은 정당하다. 그리고 부정이 없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강조했잖아요. 그렇다면 그 지역이 본인이 살던 지역이고 예전에 시장 되기 전에 사실은 이제 시장 출마하기 전에 한번 그 지구당 위원장을 맡은 적도 있습니다. 네. 분당 쪽에서. 네. 그렇다면 저는 이번 만약에 이제 본인이 온다라 그러면 다시 출마하겠다 그러면 뭐 여러 가지 비판이 있잖아요. 좀 더 시간에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숙고의 시간을 두고서 해야 된다. 뭐 등등 비판이 있으면 이 비판을 한 번에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카드는 저는 분당 그 출마라고 봤어요. 여기 출마를 해서 결국 내가 대장동 주민들한테 심판받겠다. 자,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비리가 있다고 하는데 내가 거기 있는 살던 이 분당 국민들한테 심판을 받고 다시 뛰겠다라고 한다라면 아, 역시 이재명의 어떤 면에서 보면 돌파력 이런 것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판단해 주지 않겠습니까? 왜? 본인이 전국적으로 지금 민주당에 내건 지금 이 출마 명분이 뭐냐면 0.73%나 졌다. 1,600만 표 얻었다. 네. 바로 그거잖아요. 예. 근데 1,600만 표 얻었는데 분당에서 진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 나가는 게 정치인데 문제는 지금 가서 그냥 배지 단순히 달기 위해서 그 먼 데를 가서 다시 이사를 가서 네. 개항을 가서 출마를 한다라는 게 얼마나 또 명분이 있을까라는 것이고 네. 그 명분을 가지고 어떤 면에서 보면 앞으로 당대표를 되겠다면 많은 공격들이 있을 겁니다. 다른 경쟁자들부터. 그러니까 본인은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책임을 다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많은 정치인들을 보면서 항상 명분이 책임이에요. 근데 책임지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는데 네. 자꾸 스스로 당을 위해서라는 책임을 진다고 하는데 오히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당을 위해 책임진다 그러면 저는 정면 돌파하는 게 민주당으로서는 더 이번 선거에 있어서 어떤 확실한 승리를 보장하는 그런 길인데 왜 글로 갔을까? 왜 글로 저는 갔을까? 개인적인 결국 정치적인 필요성 그것이 있다라는 것이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 두 분 말씀은 이재명 지사가 국회의원 뭐 선거에 출마하는 건 자유나 개항을이 아닌 분당 갑에 출마해서 좀 정면 돌파를 선언하는 게 더 낫지 않았겠느냐 이런 분석을 주셨고요. 최진봉 교수께 이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이제 이번에 국회의원 재보궐 인천 개항을에 출마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렇게 또 좀 공격을 하고 있더군요. 얼마 전에 경찰이 지난달 4일 날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하면서 그 영장에 적시된 내용입니다. 이재명 고문과 김혜경 씨를 피의자로 특정을 했고 국고 손실 혐의 공범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이제 이러자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고문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본인의 수사를 좀 막으려고 하는 방탄용 출마다 이런 좀 공격들이 줄을 이루고 있던데 동의하시는지요? 방탄을 어떻게 하죠? 국회의원 되면 수사를 안 받나요? 물론 이제 정기 국회가 열리면 이게 출석을 안 할 수는 있겠죠. 예를 들면. 그러나 그걸 계속 막을 수 있을까요?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민주당 입장에서 그걸 계속 막아주고 방어하고 이러겠어요? 뭐 아직은 나온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제가 문제가 있다는 가정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방탄이 됩니까? 예를 들면 부인 관련해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 수사를 뭐 어떻게 막는데요, 국회의원이? 저는 그건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출마하는 것 자체가 예를 들어서 뭐 수사를 못하게 하거나 수사가 안 되게 하거나 그런 요소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그 국회가 열리는 과정에 이제 출석 안 하고 뭐 가지 않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걸 계속 마냥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국민적 의혹이 있고 만약에 수사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면 본인 입장에서 피하는 것이 본인한테 무슨 대선 가도에서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네. 저는 무슨 출마해서 국회의원이 된다고 해서 수사가 안 이루어지거나 수사가 뭐 멈춰지거나 수사를 못하게 한다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건 명분이 없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본인은 어쨌든 지금도 본인은 아무 잘못이 없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를 봐야 될 것이고 거기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뭐 조사를 받으면 조사 받을 필요가 있다면 조사 받을 것이고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저 뭐 출마 자체가 수사를 무마하거나 못하게 하거나 그럴 수 있는 사안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그러면 최 교수께서는 수사 방탄용이 아니다, 동의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이시고,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이건 무조건 수사 방탄용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 수사 방탄용이라는 뭐 근거가 있는 겁니까? 그러면 좀 어떻습니까? 국회의원이 되면 수사 안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국회의원 되면 불체포 특권이 있는 거죠. 체포가 안 됩니까? 예, 그런데 이제 검수완박하면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느냐? 불체포 특권을 넘어서서 특히 국회의원 같은 정치인들한테는 불수사 특권까지 실질적으로 부여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공교롭게 검수완박 개정과 함께 이재명 후보의 출마가 이런 그 의혹을 더 증폭시키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네. 이재명 후보가 출마함으로 인해서 지선이 재선이 됐다.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의 재선이 된 것이 아닌가. 그런데 이재명 후보의 출마가 과연 민주당에게 도움이 될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강권했다라고 말은 하지만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이제부터 내일 모레면 이제 정권 바뀌어가지고 여야가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온갖 그 의혹들, 지난번 대선 때 해결되지 않은 의혹들이 너무 많아요. 대장동, 백현동, 성남 FC, 변호사비, 거기에다가 이제 법인카드까지 이런 것들이 왜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는가? 네. 그것은 민주당이 여당이었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5월 10일부터 윤석열 대통령 체제가 되면 네. 과연 그런 그 방탄이 있을 수 있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지방선거에 대한 이슈보다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의혹이 지난번 대선처럼 6월 1일까지 계속 나올 것 같은데 아하. 그게 민주당에게 도움이 될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제가 놀랐어요. 왜 왜 놀랐냐면 놀라셨어요? 제일 먼저 나온 게 법인카드 문제였잖아요. 네. 네. 저는 이게 판례에 따를 때는 업무상 배임은 거의 명백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뭐 업무상 배임 정도로 끝나지 않을까 했는데 이걸 국고손실죄를 적용을 했더라고요. 공범으로 명시. 국고손실죄가 되려면은 그 손실액이 1억 이상, 그다음 5억 이상 되면 엄청나게 가중처벌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법인카드 사용액이 뭐 한 돈 1,000만 원도 안 된다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의 그 심성을 건드리는 감정을 건드리는 측면은 있지만 그거 다 합쳐봤자 그렇게 큰 돈은 아닐 것이다라고 예. 했는데 5억 5천만 원 이것은 이제 뭐 그 연봉까지 다 합친 금액이라고 하던데 이게 경찰이 사실은 검찰보다도 더 세게 나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그 생각까지 들거든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결과가 이제 나오긴 하겠지만 제 생각에 앞으로 한 달 동안이 또 이렇게 굉장히 그 이재명 그럴 후보의 것이다. 의혹들로 좀 소란스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 고문이 과거에 인천을 비하했다라는 논란이 좀 생기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올린 SNS가 발단이 됐는데요. 과거에 성남에서 살다가 인천으로 이사를 간 한 지지자가 안부를 물으면서 이 고문에게 트윗을 한 것인데 이 고문이 어찌 살려고 인천으로 갔냐 이런 표현을 한 겁니다. 이 대표 인천에 출마한다면서 어떻게 이 고문이 인천 비하로 시작한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이현정 의원님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예전에 그 어떤 지금 국민의힘 정치인인가요? 네. 뭐 이부망천이라고 그래서 이부망천 논란이 그것 때문에 많이 굉장히 됐었죠. 아마 비판받고 네. 아마 출당까지 그때 탈당까지 한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역 비하 수도권 같은 경우에 이제 특히 이제 서울, 경기, 인천 이런 어떤 지역에 있는데 특히 이제 이런 본인은 예전부터 성남 지역에서만 이제 그 정치적 뿌리가 있었고 또 경기도 지사라 하고 그리고 이 옛날에 어떤 지자가 이재명 이 시장님 이제 저기 뭐 이 인천에 좀 와주세요. 그러니까 바로 안 가요. 그렇게 안 가요. 네. 저렇게 이제 싫어요. 싫어요라고 싫어요. 저렇게 이제 글을 올린 것인데. 그러니까 아마 그런 해명들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출마를 하게 되면 개항을 주민들에게 그렇다면 왜 여기 왔는지에 대한 해명을 해야 될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선거를 오랫동안 보면요, 예. 그 이 중앙에서 생각하는 거하고 실제 지방에 내려가 보면 이게 다른 게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앙 정치인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네. 지역에 내려가면 고전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 그러니까 그 지역 주민들을 보면 아니 내 지역의 국회의원을 뽑고 내 지역의 시장을 지역 뽑는 일꾼을 건데, 뽑는 건데. 왜냐 그분들은 거기 사실 분들이잖아요. 예. 그럼 그 지역을 위해서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가. 그러니까 잠시 머물다가 가는 분이 아니라 이런 분을 이제 원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데 만약에 이제 어차피 이재명 후보가 계속 아마 인천에다 뿌리를 내릴 건가? 그건 아마 다들 그렇지 않을 걸로 생각할 겁니다. 그렇다면 잠시 머물다 갈 텐데 그렇다면 아마 지역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좀 다르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 예. 또 하나는 역대 이제 이렇게 대선에 나왔다가 이제 바로 이제 어떤 이 선거에 출마한 분들이
그렇게 썩 좋은 정책 행보를 보이지 못했어요. 사례가 뭐가 있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회창 당시 후보가 네, 이회창 선거에 떨어지고 난 다음에 바로 송파에 출마를 했습니다. 송파. 보궐선에 출마를 했어요. 네. 그 다음 도전해서 실패를 했지 않습니까? 실패. 정동영 후보가 선거에 떨어지고 난 다음에 네. 본인이 나와서 그때 뭘 갔냐면 이제 동작에 뭐 필요하다고 그래서 나갔다가 네. 결국에 정몽준 후보한테 이제 낙선을 했거든요. 거기도 실패. 네, 그리고 또 전주에 내려가서 결국 또 거기 무소속으로 해서 당선이 예. 됐지만 나중에 결국은 정치적인 행보가 그렇게 좋지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배지를 달기 위한 노력 자체가 과연 앞으로 정책 행보에 도움이 될까는 여전히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준석 대표의 네. 이 말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맥락을 봐야지 저렇게 문장 하나 이 글씨 아니 어찌 살려고 이 말만 가지고 저렇게 비판하면 되겠어요. 아니 앞에 맥락을 보면요, 이걸 글 쓰신 분이 이렇게 썼어요. 이재명 이제 상임 고문을 지지하면서 예. 이제 본인이 이사를 간다. 이렇게 인천으로 이사 온 사람이다. 아쉽지만 냉철하고 끈기 있게 힘을 키우시고 꼭 더 높은 곳을 향하셔서 제 소중한 한 표가 시장님께 그 당시 성남시장이었으니까요. 네. 직접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날을 만들어 주시라. 기대하겠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면서 이렇게 쓴 거예요. 이재명 교수님. 아니 어찌 살려고 성남에서 인천으로 이사를 갑니까? 빨리 돌아오세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를 그 당시에 이제 그 시장이죠. 시장을 지지하는 사람이 시장님 내가 이사 갔어요. 그러니까 아니 왜 그냥 가셨어요? 나와 함께 하셔야지 하는 투로 쓴 거지. 이게 어떻게 인천을 비하하려고 쓴 겁니까?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죠. 네. 아니 네. 해석이 자유죠. 뭐 안 간다는데 본인이 아니 싫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 아니고 아니 어찌 살려고 이 말을 쓴 거는 제가 볼 때 인천을 무슨 비하하려고 쓴 게 아니에요. 비하 의도가 아니다. 그냥 내 없이 어떻게 살 겁니까? 이런 의도로 쓴 거지. 저렇게 그건 최 교수님 저렇게 이사하시면 생각이고 안 또 돼요. 다르게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게 국민의힘에서 견제가 상당한 걸로 보입니다. 이 가운데 이재명 고문 오늘 오전 출마와 관련한 입장을 SNS에 내놨습니다. 오늘 입장을 밝혔군요. 네, 예. 맞습니다. 먼저 무한 책임을 지겠습니다로 시작을 했는데요. 당의 모든 결정을 전적으로 따르겠다. 그리고 혼신의 힘을 다해서 반드시 이기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네, 이재명 고문이 오늘 오전에 이제 소셜 미디어에 직접 내가 개항을 해 출마하겠습니다. 내 몸을 던지겠습니다. 반드시 이기겠습니다라는 포부를 네. 밝혔습니다.